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모나크 기초물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기장을 다룬 17장을 마치고 오늘 18장 시작합니다. 18장도 역시 두 시간으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장치와 교류. 그래서 우리 이 전자기 실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갈바노미터를 소개합니다. 갈바노미터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 또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에 이제 이용이 되는데, 어떤 원리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갈바노미터 자석, 연구자석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연구자석 사이에 무엇을 놔두냐면 코일을 이렇게 놔두는데, 이 코일 놔둔 그 자리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 자기장 속에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지금 내가 측정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지고 여기서 코일에서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전류라고 한다면, 이 코일을 흐르면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죠. 이때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IL 크로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 곱하기 자기장의 방향으로 오른나서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방향으로 해서 자기장 돌리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일의 왼쪽에 있는 것은 F1은 앞쪽으로 가고, 저 뒤쪽은 어떻게 됩니까? 뒤쪽은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장 오른쪽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F2는 이쪽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토크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여기에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 코일이 도는데, 이 코일은 또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면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 F1과 F2가 전류의 I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코일에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어서 코일이 회전하면 후크 법칙에 의해서 회전각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 복원력을 가지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하는 것을 우리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일의 회전각을 측정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비례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계도 만들고 전압계도 만듭니다. 우리 전류계의 경우에는 우리 두 회로에서 두 점 사이의 전류를 측정한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A와 B 두 점 사이의 전류를 측정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갈바노미터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갈바노미터에도 저항이 있고 요 밑에 저항이 있는데,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 전류,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전류는 상당히 클 수가 있겠어요. 뭐 몇 암페어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바노미터는 1mA 정도만 흐르더라도 그 스프링이 돌아갈 수 있는 회전각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여기에 다른 저항을 연결시켜서 대부분의 전류는 어디로 지나가게? 일로 지나가게 하면, 그러면 저 I에는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여기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그러면 갈바노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갈바노미터에 원래 있던 저항과 여기에 내가 이렇게 연결하는 저항, 전류를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연결하는 저항을 갈래 저항 또는 션트 레지스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되겠습니까? 이 B는 네, 그렇죠. 션트 저항이 훨씬 작아야지 이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갈바노미터에 원래 있는 내부 저항에 비해서 훨씬 작은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갈바노미터를 병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A와 B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압은 이것과 또 전혀 다르게 측정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또 다른 저항을 직렬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에 갈바노미터는 아까나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갈바노미터는 있는데, 이 갈바노미터를 통과하는 전류는 굉장히 작아야지 되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전위차가, 전압이 VAB라고 한다면, VAB에 흐르는 전류가 될 수 있는 대로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직렬로
굉장히 큰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 갈바노미터에 조그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조그만 전류가 흐르더라도 큰 전위차를 측정하려면 여기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큰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아까 전류를 측정할 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갈바노미터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한다면, 여기 전류, 지금 전압만 측정하려고 하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 전위차 VA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저항에다가 그 전류 더하는 것이 바로 VAB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 VAB를 우리 그 RS하고 RM을 알고 이제 I를 측정할 것 같으면 두 점 사이의 전위차를 우리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텐데, 우리 이 전자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바로 뭐냐면 유도 기전력입니다.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회로에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배터리를 연결해야지 되죠. 근데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고서도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발견되었죠. 자, 그게 뭡니까? 여기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겠어요. 지금 여기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는데, 여기서 가위표를 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자기장이 지금 지면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런 도선을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그 폭이 L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A와 B에다가 도선 막대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도선 막대를 연결하고 그 도선 막대를 오른쪽으로 V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 도선 막대 속에는 양전하도 들어있고 음전하도 들어있죠. 그 전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자기장이 있는데 이 막대 속에 있는 전하가 V로 잡아 끄니까 힘 받죠. 그러면 자기력은 어떤 방향으로 힘받냐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받는 자기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QV 크로스 B죠. 그러면 V는 오른쪽이고 B는 안쪽이니까 만약에 양전하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힘받겠습니까? 위쪽으로 힘받죠. 그래서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음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전하면 그건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힘받죠. 근데 마이너스 전하가 아래쪽으로 가면 역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도체 막대에서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전류는 왜 흐른다고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네, 이 전류 흐르는 것은 전하는 어때요? 전기장이 있어야지 전기력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구한 QVB라고 하는 자기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여기에 전기장이 유도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한 것이 바로 전기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전기장과 지금 원래 이 전기장은 이렇게 내가 요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잡아 끄니까 여기에 지금 유도된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된 전기장하고는 무엇이 같으냐면, 자, 요 식으로부터 VB하고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장이 인데 거기에 거리가 L인 균일한 전기장이 이만큼 있는데 길이가 L이면 전위차가 뭐가 됩니까? 전위차가 거기다 L만 딱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VB에다가 L을 곱한, 그게 바로 2 곱하기 L인데, 이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것을 이렇게 잡아 끌면 요 양단에 VBL이라고 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문제를 일단 하나 풀고 한번 지나가 보겠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도체 막대의 속도가 20m/s고 지금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은 1가우스, 1가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디귿자형의 폭은 1m일 때 여기에 V로 잡아 끌면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은 아까 VBL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쓰면 될 텐데, 근데 이런 거 구할 때 우리 단위는 전부 무엇으로 통일해야지 되겠습니까? SI 단위로 통일해야 될 테니까 자기장의 단위 가우스는 SI 단위가 아니죠. SI 단위는 무엇입니까? 테슬라인데 1테슬라는 몇 가우스냐면 10,000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1가우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은 EL이니까 그게 VBL과 같으니까 여기다가 주어진 거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물리 문제에서는 문제가 뭐 물리량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뭘 구해라 그러면 그거 다 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속도 주고 자기장 주고 폭 주니까 그거 다 곱하니까 유도 기전력 나왔어요. 그래서 20m/s. 자, 단위는 이제 전부 다 SI 단위만 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10-4승 테슬러. 그 다음에 요 간격은 1m 할 것 같으면 다 곱하면 전위가 단위가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기전력의 단위는 전위 차의 단위와 똑같죠. 그래서 볼트가 돼야 되니까 그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2 곱하기 10-3승 볼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도 기전력을 지금 그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과 같다고 놓고 구했는데, 사실 이것은 누가 이제 발견을 했냐면 패러데이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서로 독립된 현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힘을 받고,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힘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고,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에서는 자석 힘 안 받고 자기장에서는 전하가 힘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말까지 알려져 있던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전기현상에 대해서는 쿨롱 법칙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냐면, 우연히 1820년에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게 있죠. 바로 뭐가 발견했냐면, 이렇게 둘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전류가 전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나침반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해줬냐면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자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전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최초로 뭘 알았냐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을 보고서 파라데이는 이 자연이 대칭성이 있으려면 이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전류가 자기장 만드는 거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웨르스테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과 대응해서 이것과 대칭적으로 무엇도 성립해야지 된다고 패러데이가 생각했냐면, 대칭성에서 움직이는 뭐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전하 대신에 움직이는 자석은 무엇을 만들고? 전기장을 만들고, 움직이는 자석은 전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어디서는 자기장 대신에 어디서는 전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자석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는데 패러데이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르스테드의 경우에는 간단했어요. 자기장이 생긴 걸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랬죠.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나침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면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기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나침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생긴 걸 확인하기가 힘들었는데, 마땅한 장치를 하나 고안을 하게 됐습니다. 패러데이가 고안한 장치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회로입니다. 회로인데, 회로에 전류가 흐르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를 연결해 줘야 되죠. 기전력을 연결해야 되죠. 그런데 패러데이는 어땠냐면, 무엇이 전기장을 만든다고?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것 같으면 거기에 전기장이 생겨서 폐회로에 전류가 흐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회로에 그 검유계를 연결하고 칼바노메터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자석을 이동시키면 검유계 바늘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석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 것을 확인한 것이죠.
즉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법칙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 여기에 회로가 있고 여기에 자석을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자석 때문에 여기 자기장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 이제 자기장이 바뀌죠. 근데 폐회로 부근의 자기장을 B라고 했을 때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전기장 선속은 어떤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라면 자기장 선속은 뭐겠어요? 주어진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요 폐회로 주위의 유도 기전력을 E라고 이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패러데이 실험의 결과를 전부 종합했더니 하나로 직접적인 요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직접적 요인은 바로 뭐냐면 이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석을 꼭 움직이지 않더라도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E는 유도 기전력, 파이 B는 폐회로에 대한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 이게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DT분의 D 파이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그 크기가 유도 기전력과 같고, 또 하나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렌즈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아까 자석 움직이니까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바뀌었죠. 그러면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패러데이 법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 자기장 선속이란 어때요? 폐회로가 있으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이죠. 그럼 여기서 이 자기장 선속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적분을 할 때 요 S는 바로 뭐냐면 폐회로 C로 둘러싸인 넓이에서 지금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선속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봤더니 우변에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폐회를 통과하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이거 바뀌겠죠.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지겠죠. 막 이렇게 자석을 움직이면 이거 바뀌겠습니다. 근데 자기장 선속은 이거 말고도 또 바뀔 수가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폐회로의 형태가 바뀌어도 바뀌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은 그대로 있는데 주위에 있는 자석은 가만히 놔두는데 자기장의 폐회로의 크기를 바꾼다든가 이러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바뀌면 B.DS니까 요 B와 DS의 스칼라 곱이죠. 스칼라 곱은 뭐가 됩니까? B의 크기에다가 DS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이각이 바뀌더라도 역시 이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 법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이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여기에 렌즈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외에 렌즈 법칙은 부호만 따로 이게 렌즈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호가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 이 부호가 억제하는 방향은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렌즈 법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도 기전력이 또는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지 한번 정성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아까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여기 동그라미 요건 폐회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겠어요. 안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폐회로에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요거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어요. 이렇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에서 볼 때 위쪽으로 흘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면 유도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선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유도 기전력 때문에 생긴 자기력선은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오름나서 돌립니다. 바로 이런 방향이 있죠. 자,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바로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극을 회로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유도 기전력이 여기 앵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저 n극을 가까이 가면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이 지금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여기에 유도기전력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그 반대 방향으로 생겨서 증가하는 걸 억제하게 증가를 상쇄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뒤로 빼겠습니다. 자석을 뒤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력선의 수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도전류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원래 줄어들려고 하는 자기력선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이 그렇게 생겨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이 바로 무슨 극이 되겠어요? 이쪽이 바로 S극이 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S극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뒤로 못 가게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디귿자로 한 그 경우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디귿자형으로 회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도체 막대를 놓고서 오른쪽으로 잡아다니겠어요. 그러면 유도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자기력을 계산했더니 유도전류가 위로 흘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렀죠.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 법칙을 이용해서도 그걸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면 회로, 폐회로 안에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력선이 증가하죠. 그러면 유도전류는 이 자기력선 방향과 반대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도록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폐회로 내부의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겠어요? 자, 위로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인 경우를 해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도체 막대를 왼쪽으로 밀겠습니다. 왼쪽으로 밀면 어떻습니까? 폐회로 내부의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야 되겠어요? 저 방향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지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도 기전력을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폭이 아까와 같이 L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갖고 가면 V라는 속력으로 갖고 갈 것 같으면 네, 저 왼쪽 끝에서부터 막대까지의 거리는 X는 V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폐회로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에다가 X 곱한 SV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B라고 하면 자기장 선속은 B에다 그 S를 곱한 거니까 BLV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니까 BLVT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LV 이렇게 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서도 유도 기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 모나크 선생님의 책에서 한 것처럼 자기력과 유도 기전력이 같다고 놓고 전기력이 같다고 놔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장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 회로에서 교류 회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간단한 문제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모나크 기초물리 18장의 전반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